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뭐 강연 뭐 이런 것들을 좀 거기서 좀 제가 뭐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이제 뭐 비슷한 고민들도 했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해왔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소개받았지만은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간이 좀 됐는데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좀 불리고 있는데요. 제가 2012년도에 학교를 다니던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이제 학교를 만들자 이런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 주인인 학교, 희망의 우리 학교를 설립하게 됐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간단한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왜 학교를 만들었을까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저 스스로에게도 지나고 보면은 내가 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돌이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돌이키면 저희가 15분이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가면 안 되고 좀만 돌이켜 가면은 저는 약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갔나 싶기도 하지만 네, 시간을 보면서 잘 조절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면은 유치원 때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다들 피아노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저는 피아노 학원을 유치원 때 다녀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한번 다녔나? 하여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렸을 때 다니고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이유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피아노 치는데 누르면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동글게 치라는 거예요. 뭐 계란을 쥐듯이 해야지 된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계란을 쥐듯이 쳐야 되냐고. 그렇게 치래요. 원래 그렇게 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짜증이 나가지고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고 둥글게 치면 더 불편해요. 제 뭐 어린 마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엄마한테 가서 나 피아노 안 다니겠다고. 그랬더니 엄마 왜? 그랬더니 둥글게 치래. 엄마도 대답을 못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안 다닌다. 그 다음부터 안 갔어요.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조금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중학생 때까지는 열심히 입시 공부도 하고 뭐 했었는데 저는 원래 저의 꿈은 IT 프로그래머,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생 때 든 생각이 제가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어떻게 학원 시험 봐서 들어가잖아요. 그걸 좀 잘 봤나 봐요. 왜 잘 봤는지 제가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게 뭐 어떻게 뭐 학원 전체 뭐 이렇게 뭐 등수해서 해서 어쩌다가 과고반이라는 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는 못 살겠는 거예요, 도대체. 제 그때 기억으로는 3년을 더 해야 되고 고등학교 3년을 더 6년을 더 이렇게 해야 된다.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는 프로그래머가 꿈이니까 차라리 IT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IT 공부를 이제 저는 중학교 3년 동안 했었고, 그래서 이제 IT 프로그래머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IT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IT 특성화고등학교에 제가인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진학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고자 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1년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학년 동안 이제 학교를 이제 깊은 꿈을 가지고 이제 IT 특성화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시간표에 IT 과목이 없는 거예요. 1학년 시간표에. 이게 뭐지? IT 특성학교인데 IT 과목이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둘째는 핸드폰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IT 특성화고등학교인데 이게 뭐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입학 숙제를 받았는데 그 수능 10개년치 문제를 풀고 오답노트를 해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나 IT 특성화고등학교 입학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1년을 생활하다 보니까 제 이제 결론은 학교를 다닐 이유가 없어졌다. 나는 IT 공부를 하려고 왔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으니까 나는 입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친구들, 제 주변에 저와 비슷한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 안 하고, 하라는 공부 안 하고 IT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야, 같이 자퇴하자. 야, 같이 자퇴하자. 야, 6시까지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차라리 우리끼리 공부하면 더 재밌겠지 않겠어? 그리고 야자 감독도 없고 기숙사 사감도 없는데 더 재밌게 더 잘 배울 수 있지 않겠냐. 어차피 그 6시까지 그 자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래, 그런 것 같아. 같이 자퇴하는 거지? 네, 그래. 자퇴하자. 그러면은 우리끼리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래. 근데 애들이 다음 주가 되니까 얼굴이 표정이 안 좋아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엄마가 죽여버린대.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나요? 하여튼 엄마가 그러니까 그 공부 안 하는 건 좋은데 고등학교는 다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또 다른 친구가 또 표정이 안 좋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엄마가 안 된대? 또 다른 친구는 그렇게 해서 결국엔 저 혼자 자퇴하게 생긴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퇴한다는 거의 의미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없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친구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야, 너 대단하다. 엄마가 뭐래? 엄마가 뭘 안 해? 야, 너네 어머니 대단하시다. 진짜 너 진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냐. 저는 아무런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자퇴라는 게 이 어마무시한 일이구나. 근데 이걸 왜 나 혼자 이 짐을 짊어져야 되는지 이게 너무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트위터에 올렸어요. 이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 오늘 이제 죽음의 입시 경쟁 교육 거부하며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의 주인인 진정한 학교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11시에 교가부 앞에서 1인 시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565 리트윗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RT가 되고 막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맨 처음에 이걸 올렸을 때는 반응이 없다가 주변 사람들 이제 저희 특친들이라고 하죠. 지금 안 하지만 특친들이 진짜 자퇴하세요? 네. 진짜 자퇴해? 그러다가 막 RT가 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막 RT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갑자기 다 연예인 사진들이 있는 계정들이 다 연예인, 그 남자 연예인들 이미지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10대 팬클럽 거기서 이게 막 동의가 얻은 거죠. 그래가지고 막 급속도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트위터 1위 뭐 검색 기사도 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중앙청사 여기가 교가부입니다. 교가부 앞에서 제가 1인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억울해서 이거 제가 IT 특성화고등학교니까 이 정도 디자인 할 줄 알거든요. 디자인 해가지고 네 이렇게 갔죠. 무적죠. 그래서 11시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서 있으니까 갑자기 어떤 기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사진 찍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인가 했다가 보니까 이제 기사 올라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기자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 네, 어디서 보자는 거야? 네. 그랬더니 이제 이런 기사를 했더니 인터뷰를 했더니 뭐 이제 또 1인실 한 거죠. 이걸 제가 올린 거예요. 네. 그랬더니 뭐 기사가 뭐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제 좀 제가 스토리를 좀 하다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날 교가부 앞에서 했는데 교가 하다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요.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다 교육부 공무원들이에요. 근데 제가 저기 앞에서 하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좋겠어요? 다 눈길 한 번 안 주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리고 저기가 너무 추워요. 교가부 뒤가 그늘져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으로 옮겼습니다. 이튿날.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1인실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도 좀 뭐 계속됩니다. 근데 오늘은 광화문 광장에서 계속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겨레에서 뭐 기사 나고 어디 막 기사들이 많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저한테 엄청난 그 응원의 메시지가 왔어요. 네, 여기 써있죠. 뭐 여기 이렇게 표정이 안 좋지 않아요. 추워서 그래요. 추워서 그런데 싸늘한 찬바람이 옷길을 여미는 뭐 이런 그런 이제 정말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 3일째 됐나요? 그때 막 엄청 막 저한테 트위터 메시지가 막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막 응원합니다. 아, 대한민국 교육을 바꿔주실 분이, 힘내세요. 막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근데 저는 근데 한 가지 저의 나름의 원칙은 무조건 답변을 해주자였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유명인들한테 메시지 보내면 답을 안 해주잖아요. 자기들끼리만 멘션 보내고 주고받고. 저는 그게 너무 좀 싫었거든요. 저는 유명인이 아니니까, 난 당연히 답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저의 할 일은 1인실 하고, 이 밥을 먹고 누군가가 꼭 밥을 사줬어요. 이렇게 고생한다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트위터에 답글을 다는 게 저의 일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답글 달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 멘션이 딱 제 머리에 박힙니다. 다음 달에 서울에 올라가는데 그때 꼭 뵙겠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그때까지 힘내세요. 이런 멘트잖아요. 뭐 잘 안 와닿죠? 저는 이제 딱 그 생각, 이거 다음 달까지 해야 되나? 이 춥고 힘들고 이 허리 아파 죽겠는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저의 고민이 이렇게 얼굴이 표정이 이렇게 된 겁니다. 1인실 하고는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끝내나? 근데 트위터를 보면은 저 핸드폰을 보면은 응원합니다. 열심히 힘내주세요. 진짜 대단합니다. 이런 멘션들이 와 있고 근데 이걸 어떻게 끝냈으면 좋을까? 그렇게 저는 이제 고민을 들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주말이 왔습니다. 이게 답을 못 내린 거죠. 저 이제 입시 경쟁 교육 이거 찬성합니다. 이제 제가 알고 보니까 잘못 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힘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면은 입시 경쟁 교육 못 바꿉니다. 제가 너무 아니면은 입시 경쟁 교육이 드디어 폐지됐습니다. 뭐 이런 결론인데 하나도 제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기엔 너무 많은 분들이 저를 막 응원해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다가 주말을 맞았는데 주말에 저를 보러 한 7분, 8분이 오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중간중간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근데 다 서로 모르시는 분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1인실 끝나고 차나 같이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를 좀 합시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 데려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딱 제가 든 생각이 끝낼 수 있겠다. 앞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써 있습니다. 이 죽음의 입시 경쟁 교육을 중단해 주세요. 그리고 짧게 희망의 학교를 함께 만들어요. 희망의 학교를 만들면 되겠구나. 네, 학교 만들 수 있겠다. 제 친구들이랑 했을 때 한 두세 명만 있으면 학교 뭐 크게 학교잖아요. 있으면 학교 그래 7명은 모였는데 두세 명만 모여도 학교 만들 수 있겠다. 그래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희망이 우리 학교 만들기 죽음의 입시 경쟁 교육이 없는 학생이 진정한 주인인 희망이 우리 학교 설립을 위한 첫 모임에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2003월 11일 2시에 합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모입시다. 이렇게 올리고 저는 그날부로 1인실을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공지를 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희망이 우리 학교 설립될 거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모임 제안을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대충 생각했던 거는 광화문광장에 모이면 뭐 대충 어디 가서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카페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에 이제 오실 분들은 저한테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제 트위터 멘션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많이 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적기를 포기했어요, 제가. 명단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급하게 빌렸습니다. 근데 종로에 딱히 장소가 없었어요. 이런 타작마당 같은 좋은 장소가 있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되다 보니까 또 트위터 올렸는데 조계사라는 곳이 있대요. 조계사에 공간이 있으니까 아는 분 통해서 소개를 시켜주겠다. 그래요. 거기 가서 강의실을 빌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 많이 올까? 한 20명 많이 오면 많이 오겠다 했었는데 여기가 70명 규모의 강의실이에요. 70명 규모가 꽉 차고
뒤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더 서 계셨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신 분까지 포함하면 얼추 100명 정도 이렇게 오신 거죠. 아, 그때 진짜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학교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첫 모임을 시작으로 희망의 우리 학교 만들기 모임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요. 학생이 주인인 학교. 그래서 학생들, 저의 뜻에 동감하는 분들과 함께 모여서 입학 제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어떻게 학생을 모집하면 좋을까? 아니면 어떤 학교 프로그램 만들면 좋을까? 혹은 학교 프로그램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학교 공간 어디서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이제 제가 1인 시위를 하면서 2월 29일 날 제가 1인 시위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74일 만에 희망의 우리 학교를 열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74일 만에 학교를 만든 사람은 저희가 아마 뭐 저희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날로 만든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이때는 한 300분 정도 오셨어요. 이렇게 300분 정도 오셔서 같이 희망의 우리 학교를 힘차게 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네, 이렇게 기사도 나고 그리고 지금 한 15명 정도 이렇게 함께 학생으로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저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주인인 학교, 그리고 우리가 주인인 곳을 만드는 우리 학교를 만들었던 원동력은 다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어마어마하게 인맥이 좋아가지고, 뭐 다 자퇴, 제 친구들도 자퇴 못 시켰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함께 만들자. 이 한마디로 저는 희망의 우리 학교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희망의 우리 학교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3년이 됐습니다, 학교가. 저는 이제 지금 저희 근황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렇게 한 2년을 학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제가 딱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제가 막 약간 선생님 된 것 같더라고요. 저희 학교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선생 없는 학교입니다. 저희는 선생님이 없어요. 학생과 물론 이제 멘토와 멘티 관계로서 수평적인 그런 관계를 지향하고 서로 존댓말 하든지 서로 반말하든지 아니면 뭐 서로 합의한 뭐 이런 용어를 쓰고 존중하고 그리고 수업 일정이나 이런 것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인데요. 제가 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선생님 된 것 같더라고요. 아, 야, 빨리 이거 치워. 야, 왜 늦어? 야, 빨리 와야지. 선생님 기다리신다. 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아, 나의 역할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이제 뭐 많은 역할들을 나름 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더 제가 학교에 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어느 순간 없어져야 될 저희가 지향했던 선생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딱 2년까지 하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제 친구들과 제가 원래 자퇴한 이유가 원래 IT 공부를 하기 위해 자퇴했는데 이 1인 시 한번 잘못해가지고 제가 그 일을 좀 많이 못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창업을 해가지고 IT 회사 시트소프트를 세워서 같이 창업해서 한 1년 정도 이제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뭔가 없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만큼 제가 뭐 물론 어마어마한 성과나 이런 것들 이룬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가치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함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것들을 함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신입생들을 매년 뽑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뽑고 기준이나 네. 네, 연령대는 상관이 없나요? 네, 궁금하시죠? 저희는 이제 학력이나 나이 제한이나 이런 건 특별히 없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뭐 입학하실 수 있고요. 다만 저희는 또 입학이라는 것이 뭐 꼭 모든 수업 일정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수업만 들어도 되고, 뭐 A부터 Z까지 다 들어도 되고, 뭐 하루 종일 학교에 죽돌이처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그런 제한들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정량적인 제한들은 전혀 없고요. 다만 입학하는 과정은 좀 있습니다. 과정에서는 입학 지원서라는 이제 자기소개서와 비슷한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한, 땡판 모르잖아요, 저희가. 새로 오신 분들이랑.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면접을 보는데요. 저희 면접은 거꾸로 면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학생이 학교를 면접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100% 모든 사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저희 학교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어떤 학교인지는 알고 들어가야지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가 제대로 된 학교인지, 내가 생각하는 학교인지, 뭐 급식은 나오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한 거 많잖아요. IT 특성화고등학교인데 IT 과목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았다면 안 들어갔을 텐데,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학교, 학생, 기존 학생들 입장에서도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그래서 서로 그런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 정말 서로에게 맞는 학교인지를 알아간 다음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게 돼서 입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뭐 입학 기간이나 이런 것들, 모집 기간이 특별히 막 언제만 가능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상시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뭐 그만둘 수 있고 그런 학교입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예. 수업 하나만 들어도 되고 막 그렇게 되면 혹시 학교가 유지되는 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약간 궁금한데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조금 특이한 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대안학교들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이제 어떤 제도를 두거든요. 뭐 입학금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떤 장치를 두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장치를 사실 두지도 않고 두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어찌됐건 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우리 분들이 사실 그렇게 되니까 그 선택이 자유로워지니까 학교의 문제점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졸업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들으면은 뭐 벌점, 체벌 이런 게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오롯이 본인이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본인 선택이 자유로우니까 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나 그 문제를 빨리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이제 수업 출석 요건 이런 것들이 있다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참고 다닌다든지 참고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장치가 없다 보니까 약간의 불안정함은 있지만 우리의 문제들을 좀 더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는 수업, 좀 뭔가 그냥 뭔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약간 좀 듣기 싫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 때, 아, 나는 이 수업이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그런 과정들을 거쳐갑니다. 저희가 실제로 저번 달에 뮤지컬을 했는데요. 서울시청에서 뮤지컬을 했는데, 그 뮤지컬 수업에서는 선생님이랑 엄청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반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야, 자, 그러면 애들아, 뭐 이렇게 해보고, 뭐 해왔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죠. 반말하지 말아달라고, 학생이. 선생님, 근데 전 멘토님, 예, 서로 평등을 이제 주장하는 입장에서 반말이라는 것들을 쓰지 않고 서로 존댓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아니, 멘토님은, 아니, 그게 서로를 존중하지 않아서 반말하는 게 아니라 다 아들, 딸 같아서 하는 거다.
뭐 그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근데 또 서로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은 또 학생 입장에서는 멘토님 같은 다 엄마 아빠가 다 있다. 서로를 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해하고 또 편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문제점이 드러나더라도 그걸 감추게 되면은 조금 불편한 관계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오히려 더 해결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 진짜 끈끈한 사이가 되고 정말 모든 걸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장단점은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그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그 멘토 멘티 관계라는 게 학교 내에서 선후배 사이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무슨 재능 기부처럼 무슨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나 대학생이 와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건가요? 저희 멘토분들이 저희 멘토분들은 대부분 재능 기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물론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뭐 강사로 이런 것 좀 약간의 지급이 있기는 하지만 물론 이제 아예 재능 기부 해주신 분도 많고요.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 오셔서 저희랑 같이 함께 하고요. 물론 꼭 전문가라고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저희 멘토분들이 뭐 현대미술 작가분이 계시기도 하고 또 뮤지컬 같이 뮤지컬 전문 뮤지컬 이제 배우를 하셨던 분이 뮤지컬 강사로 해서 같이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현직 국어 교사 선생님께서 학교 수를 마치고 오세요. 마치고 오셔가지고 같이 독서 토론이나 이런 것들 같이 함께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이제 그 소모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꼭 이제 선생님이 멘토가 없어도 같이 함께하는 소모임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우쿨렐레를 배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잘 안 되면은 강사를 구해서 와서 잠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참근하는 이제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제 미국 유학생 출신이세요. 그래서 같이 뭐 영어 소모임 뭐 오키도키인가요? 이름이 그렇거든요. 저희 약간 좀 그래요. 저희 학교 수업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 뭐 예술로 보는 너와 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 오키도키, 뭐 우쿨렐레 뭐가 뭐였지? 하여튼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데 그런 수업도 하고요. 그래서 수업의 형태는 좀 다양합니다. 예. 학교를 과정에서 되게 내려야 될 결정도 많았을 거고 사실 짧은 시간 안에 뭐 학교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준비할 게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상당히 독특한 대안학교를 짓는 데 있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본인의 생각이 많이 담겼던 건지 아니면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 같이 한 부분이 더 많았던 건지. 그게 뭐 정확히 뭐 어떤 게 더 많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같아지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제 생각이 동의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게 좀 받아들여지는 거고 또 저 역시도 다른 분들의 주장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받아들여지는 거고 그래서 이게 내 거냐 남의 생각이냐 이렇게 좀 구분하기가 조금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가 많이 되지 않아가지고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처음 1년에는 제가 좀 많이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 제가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도대체 왜 내가 자퇴를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한편으로 했는데 조금 돌아간다면 좀 더 준비를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근데 그게 딱 저의 생각, 누구의 생각 뭐 이렇게 말하면은 억울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했던 분들이 그렇습니다. 또 질문 뭐 없으셨네? 네. 강연자님께서 학교 자퇴를 결심하신 뒤에 실제로 실행을 하셨잖아요. 친구분들은 진짜 실행을 못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의 마찰이나 아니면 학교를 세우면서 또 마찰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인생이 너무 마찰이어가지고 제가 약간 마찰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뭐 근데 저는 약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유치원 때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약간 제가 생각을 하면은 조금 그런 저지르는 스타일.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초반에 말씀 안 드린 게 중학교 때도 한번 사고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회장을 했었는데 그 체벌 관련된 기사를 학생회 신문에 썼어요. 그래서 체벌이 금지됐었는데 진짜 금지됐나 이렇게 해서 기사를 냈는데 선생님이 규정 선생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그때 또 승질나서 트위트 올렸는데 제가 약간 그런 기질이 약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삼각산 중학교 치면 제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좀 네이버가 약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걸
뭐죠? 이거를 등록을 하더라고요. 이런 게 좀 문제는 있는데 예,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약간 이제 저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들을 조금 이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고 저희 부모님도 많이 반대를 많이 하셨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 새벽 4시까지 저를 안 재우고 저는 자고 어머니는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한 며칠 반복되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다가 반박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IT 공부하고 싶어서 학교 갔는데 IT 공부 안 해서 나온다는데 무슨 그랬더니 그러셨고 그래서 이제 자퇴를 하게 됐고요. 이제 학교를 이제 세우면서는 이제 정말 사실 마찰이 많았습니다. 이제 사실 어떤 것들이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마찰 많이 있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학교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새로운 생각들이 정리되고 그러면서 학교가 탄생하고 새로운 모델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